언제 입학을 했는데 엊그저께 지난주가 입하였죠. 네. 이제 여름이 시작된 거예요. 빠르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캠퍼스 투어를 했는데 절반밖에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충실하게 내줘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가 높아졌다 하는 생각은 하고요. 아침에 보내준 자료 있죠? 고성시장에 가서 찍었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루는 작물의 총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어디다 재배합니까? 토양에 재배하죠, 그죠? 근데 이 토양이 특징이 있더라. 어떤 특징이냐 하면 이 토양의 특성을 토성이라고 합니다. 이 토성은 점토가 많은 토양을 뭐라 한다? 식토라 한다, 그죠? 가운데쯤 되는 것을 양토라 한다. 그리고 모래가 많은 것을 사토라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첫자를 따서 여기는 식양토다. 그리고 양토하고 사토 사이를 뭐라 한다? 사양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요게 토양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뭐냐 하면 식토에서 분류를 하는 점토, 소위 클레이 함량이 얼마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죠. 이것은 0.002mm 이하 되는 것을 뭐라 한다? 점토랍니다. 이 점토의 함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죠. 식토는 50% 이상이고요. 여기서 12.5%씩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7.5에서 35 되겠죠? 그 다음에 양토는 25에서 37.5죠? 사양토는 12.5에서 25겠죠? 그죠? 미만입니다. 그리고 사토는 12.5% 이하가 되면은 뭐다? 네, 사토로 분류를 한다. 뭐가? 이 점토 함량을 가지고 한다. 클레이 함량을 가지고 토양의 얼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 뿌리를 이용한다 하면은 뿌리가 이제 이쪽에 토양 속에 있겠죠? 토양 속에 이제 고구마가 자란다. 고구마가 이렇게 생겼죠? 감자가 자란다.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땅콩이 자란다. 이런 작물들은 지금 토양 속에 자라죠. 그죠? 그러면 이 토양 속에 자라는 애들은 이 토양의 점토 함량이 많아서 딱딱한 게 좋아요? 부드러운 게 좋아요? 부드러운 게 좋죠. 부드러워야 뭐 한다? 얘들이 요만했다가 이렇게 커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되면은 커지다가 갈 데 없으면 이 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려 올라가겠죠? 실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뿌리 작물. 여러분들 아침에 보내준 것 중에 뿌리 작물 어떤 게 있었죠? 고구마 있었고, 그 다음? 감자. 당근 있었잖아. 땅콩 있었죠. 그죠? 무 있죠, 무. 그죠? 이런 애들이 뭐다? 다 뿌리를 이용하는 작물이다. 토양 속에서 비대해서 자라는 작물이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토양의 얼굴, 토양의 특성을,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산성토다, 알칼리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토양의 이제 pH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죠? pH는 수소 이온의 농도의 역수의 로고값, 대수다.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이온의 농도의 농도 표시는 데갈로로 이렇게 하죠. 그죠? 역수의 로고값 취한 거다. 이것은 우리가 7이 기준이라고 하면 1에서 14까지가 있다. 이 7 이하로 가면은 산성토다. 7 이상으로 가면 알칼리 토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물이 또는 식물이 이용하는 양분, 절대 우리가 공급해 주어야 되는 또는 토양 속에 존재해야 되는 양분을 뭐라 했다? 필수 성분, 필수 영양소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촌에서 스피카로 이장님이 가마 타고 우리 동네 새색지 시집 온다 얘기했죠. 그죠? 이게 많이 이용하는 원소다 해서 다량 원소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조금 필요하지만 그래도 꼭 줘야 되는 거다. 국영구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하는 거 했죠. 그죠? 요것을 미량원소라 한다. 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한다. 요게 이제 필수 원소인데, 이 CHO라고 하는 것은 토양에서 H2O 물이 흡수되고 공기 중에서 CO2가 흡수돼서 빛에 의해서 물이 광분이 돼서 만들어진 게 CH2O가 탄수화물의 기본 골격이다. 그죠? 요걸 이제 당으로 만들면 탄소 6개짜리 H12O6라는 이게 육탄당이 된다. 이 육탄당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서인다. 그죠? 그죠? 요게 이제 분해가 되면은 뭐다? 두 분자의 피루빅 액시드, 피루빅산이 되죠. 그죠? 그래서 CR, 술프, 마오 하는 이 탄수화물이 당이 이렇게 분해되는 요 과정, 소위 해당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다. 여기서 38 ATP가 만들어진다. 1 ATP는 뭐다? 7.3 칼로리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되는 거죠. 요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좋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밥만 먹어도 살이 찌더라. 나는 설탕 먹었는데 살 찌더라. 나는 과일만 먹었는데 살 찌더라. 지방 안 먹었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뭐냐? 이 해당 과정에서 당이 분해돼서 에너지로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면 이게 뭘로 간다? 지방으로 간다. 지방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복부 비만이 차고 뭐 허리가 두꺼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하고 탄수화물은 상호 무슨 관계에 있다?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는 어떤 관계다?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식을 하잖아. 단식을 하면은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속에 지방이 분해가 되어서 에너지로 쓰이는 거야. 탄수화물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럼 살 빼려면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단식하면 되지. 그죠? 단식 오래 하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침밥 안 먹고 강의한다든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기가 멍해집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머리 브레인 돌리는 데는 뭐가 중요하다? 이게 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쌀밥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은 지금, 요것은 토양 속에서 자라는 토양의 얼굴이라고 해요. 그걸 토성, 영어로 하면 soil texture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TEXTUR입니다. texture. 토성이죠. 그러니까 양토냐, 사토냐, 식토냐, 그 사이에 사양토냐, 또 뭐가 들어가죠? 식양토냐, 요것들이 이제 분류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토양에서 비대해서 커져서 우리가 수확하는 이런 땅콩, 고구마, 감자, 무, 토란, 당근 이런 애들은 이 토양의 특성으로 보면 이 식토, 점토가 많아야 좋을까요? 모래가 많아야 좋을까요? 사토가 모래입니다. 식토가 많아요. 식토가 많아야 좋다고? 자, 식토가 많으면 이 굳어지잖아. 식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어릴 때 공작한 거 있죠. 점토 가지고 뭐 오리도 만들고 산토끼도 만들고 했던 거.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품으로 보면, 식품 재료로 보면 밀가루죠. 밀가루. 밀가루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발효제나 이걸 넣지 않는 한 그 상태로 굳어져 가지고 단단해지죠.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 식토가 많은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사토 쪽에 모래가 많은 쪽에 흙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땅콩 재배할 때는 어디서 하면 좋겠다? 모래가 많은 토양, 사토 또는 사양토 이런 쪽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점토가 이렇게 점토 크레이가 아주 뭉쳐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데, 그죠? 여기에다가 볏짚, 나무 잎, 가지, 장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가운데 연결세로, 염세로 있어주면 어떨 것 같아요? 공간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게 뿌리 식물들이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걸 일컬어서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유기물. 유기물은 정의를 하면 이런 거예요. 탄소로 구성된 복합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합체. 그러니까 어떤 형체를 띠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무도 그러하고, 책상도 그러하고, 나무 뿌리, 잎, 볏짚, 보릿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기물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양에 있어주면 좋은데, 한국의 토양은 통상적으로 2% 이내다, 이 말이죠. 일본은 5% 정도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일본의 토양이 유기물이 많으니까 이런 뿌리 작물을 재배하기에 유리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유기물이 오르가닉 매럴입니다. 오르가닉, ORGANIC, 오르가닉 매럴이라, OM. 자, 이 유기물은 작물이 실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 없는 형태도 있어요. 왜냐하면 큰 거는 이용 못하죠. 작은 거는 분해되어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토양 속에서. 얘들이 있으면, 적당하게 있으면 뭘 하느냐면, 수분이 비가 왔다 하면 비가 모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쭉 흘러내려가 버리죠. 흘러내려가 버리는데 이런 유기물들이 있으면 수분을 잡아준다. 그걸 보수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력 됐죠? 그러면 어저께 비가 왔다. 그런데 한 달간 비가 안 와. 그러면 모래 땅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유기물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거하고 어느 게 토양의 수분이 오래 유지가 될까요? 당연히 유기물이 많은 게 오래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 유지를 하느냐? 양분도 그러하더라. 우리가 비료의 3요소 하면 뭐예요? NPK죠? 그 다음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한다? 여기에 유기물들이 있으면 NPK, 칼슘,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접착을 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폭우가 내린다 해서 이렇게 밑으로 지하로 함께 용탈되는 현상이 적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거 잘 보세요. 아침에 보내줬죠? 자, 이 내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산성, 산성 토양, pH가 어디로 가깝다? 1쪽으로 가까운 거,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논토양은 pH가 얼마냐면 논에서는 5.5에서 6.5 정도 됩니다. pH가. pH는 이렇게 씁니다. P는 소문자, H는 대문자 이렇게 씁니다. 5.5에서 6.5인데요. 밭은 얼마냐면 6.5에서 7.5 정도 됩니다. pH가 어디가 높아요? 논이 높아요? 밭이 높아요? 밭이 높습니다. 밭이 높지. 이거 5.5, 6.5보다 6.5, 7.5가 1 정도 높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이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논에다가, 논은 pH가 5, 6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pH가 낮은데 약한 거,
다른 말로 하면 pH가 1에서 어디까지 14까지 있는데 7이 중성이라 했죠. 그죠? 이쪽을 알칼리, 이것을 산성 이렇게 말합니다. 1에 가까운 쪽을.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위액의 pH가 얼마냐면 2입니다. 위액의 pH가. 그러니까 이 산성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잡균, 충 이런 것들 죽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위액이 들어가서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이 분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뭐 독성을 띠지 않느냐? 띠죠. 그럼 위에서 어떻게 위가 그러면 온전하게 생존하느냐? 그게 위의 특징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콜라 있죠, 콜라. 콜라를 요렇게 따라 놓고 어릴 때 이를 뽑잖아. 이갈이 하죠. 이를 요렇게 콜라 병에 몇 개 넣어 놔봐요. 이 뽑아서. 다음날 되면 이가 없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녹여버린다. 그 어디서? 이 산성에서 녹여버린다. 그래서 산성의 대표적인 거 하면 여러분 황산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황산 테러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뿌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가면 우리가 종자로 활용한다면 종자 중에서 목화 여러분들 섬유료 작물 배웠죠, 그죠? 옷감 짜는 거 목화. 이 종자가 이렇게 있는데 목화 실은 어디에 달리느냐? 이 종자에서 요렇게 나와서 요 섬유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뭉쳐져서 솜이라는 게 돼요. 영어로 하면 카톤이죠. COTTO. 카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깥에 섬유를 다 걷어내도 이 종자에는 요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틀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이 틀은 뽑아내기 힘들어. 그러면 내가 이 파종을 했어. 파종을 해서 얘를 정식을 시키겠다. 작물로 이제 키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딱 토양에 파종을 해 놓으니까 이 목화가 발화가 안 돼. 발화의 조건이 뭐예요? 제미네이션 조건이 뭐예요? 자, 내부적으로 얘가 발화 억제 물질이 없어야 되고 또 성숙해야 되겠죠. 배가 완전히 성숙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뭐다?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수분, 모이스처, 수분이 공급이 돼야 된다. 요 세 개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발화를 하는데, 이 털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토양이 여기 접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자하고 안 되죠. 안 되니까 수분이 공급이 돼요 안 돼요? 공급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털을 태워버리거나 털을 제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딱 놓고 뭐 채망에다가 막 흔들면은 얘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힘들더라. 그래도 잘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황산 있죠? 황산에다가 황산 용액에다가 얘를 담가 두는 거예요. 담가 두었다가 일정 시간 돼서 건져내고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털이 다 제거되고 깨끗한 이런 목화 종자들이 탄생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예, 요게 이제 목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극단의 경우를 하고요. 황산을 이렇게 처리한다. 그 산이 그만큼 독하다, 무섭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봅시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는 3학년 때 배우는 거지만 조금 갑니다. 자, 종피가 이 껍질이 이 아까 같은 게 털이 있은 경우가 있고, 이 껍질 자체가 두꺼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호두 같은 경우 여러분들, 호두 껍질이 딱딱하죠. 이런 경우는 그냥 파종해 놓으면 발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종피를 파상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물리적으로 팍 흔들어서 깨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이 황산이나 염산 이런데 산이 침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래흙 있죠. 모래흙에다가 이렇게 일정 기간 보관을 해 놓는 방법이, 모래하고 섞어 놓으면은 얘가 시간이 경과하면은
좀 피가 어느 정도 연화된다, 부드럽게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온도, 산소, 수분을 공급해주면 발화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온 김에 조금 더 가볼까요? 이 종작 시간에 배우는 거지만, 자, 그러면 내가 콩이다, 벼다, 이렇게 이제 종자가 있는데 내가 심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밭이나 논에 이렇게 파종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종자가 제식거리가 보통 60cm 이 조관이죠. 줄간격, 그리고 주관, 포기 간격이 15cm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는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심는데, 자,